자,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외우시면 됩니다. 계지탕. 이게 이제 방극은 상충, 두통, 발열, 한출, 오풍이라 했는데, 뭐 줄여서 두신통, 오풍, 발열, 한출, 오풍,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지가게탕은 거기에서 상충이, 보통 이제 해석을 하면 두신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통, 신통,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지가 작약탕은 배로 갑니다. 계지탕증에 복만시통, 대변비. 그 다음에 계지가 작약탕은 작약이 없어서 흉부로 갑니다. 흉부. 계지탕증에 흉만. 그 다음에 계지거 작약가 부자탕은 계지거 작약탕에 흉만 오한이다. 하지만 신통이 더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고, 계지가 갈근탕은 계지탕에 항배강통. 그 다음에 과로계지탕은 갈증. 제 공부법이 이렇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하면은 이래 해놓고 계속 무한반복합니다. 제 스타일이. 네. 계지가 황희탕은 한출. 계지탕이 한출. 계지가 후박경자탕은 미천입니다. 미천. 흉만 미천. 계지탕증에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에 미해천.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오두계지탕은 여기에서는 이제 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골랭, 복통, 비증, 부자로 치료하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계지탕증에. 자, 이제 계지가 부자탕입니다. 오늘 할 거는 네 종류가 약재가 이제 내가 가져왔나? 저 뒤에 있는가 보네. 계지가 부자탕, 그 다음에 계지부자탕, 계지부자탕 형제가 계지가 출부탕, 계지가 영출부탕,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더라? 백출부자탕, 감초부자탕, 다 형제들입니다. 헷갈립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서로를 구분하는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지가 부자탕 보면 우리가 이거는 좀 유명한 조문이에요. 태양평에 발열, 수로부지, 긴, 오풍,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굴신자, 계지가 부자탕. 이거는 이제 사상에도 나오고 이 소민 설명할 때 아마 이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태양평에 발열, 수로부지. 요 내용이 땀이 줄줄줄 흐른다. 수로부지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제 발안이 마왕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꼭 마왕탕을 안 썼더라도 뭐 땀을 어떻게든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오풍, 긴 오풍이라는 여기 오풍은 아마도 원래 있었던 증상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계지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난, 이제 흔히 지금까지 소변난은 진액 부족이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땀이 줄줄줄줄 나가고 있으니까 진액이 소모되었다. 그래서 소변으로 나갈 진액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지미금, 난이굴신, 한 명이 더 있다. 난이굴신, 요것도 이제 관절에 가는 관절에 가는 진액이 없고, 진액이 없어서 근맥이 땡겨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액 부족이다 라고 했고, 보통 일반적인 책에서는 망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라는 얘기는 아마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땀이 계속 나온다. 의문, 그럼 이제 망량 앞에 기존의 설명에서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액이 부족하다며. 근데 왜 땀이 계속 나? 분명히 진액 부족하다며. 근데 왜 땀은 계속 나? 땀은 진액 아니야? 그러니까 땀이 계속 났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액이 부족해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진액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할 때 제일 먼저
환자한테 뭐를 검사합니까? 혀,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마른 거, 말랐으니까 건조하다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 입이 마르다. 이런 걸 가지고 하죠. 땀 많이 난다고, 어이구, 환자분이 와서 땀 계속 흘려. 진액 부족이다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땀이 계속 난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 너무 많이 생산이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여기 모공이 열려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무튼 너무 많이 생산된다라고도 해석, 과잉되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풍이 있다. 요거는 일단은 표에 사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루부지를 한출이라고 볼게요. 한출. 뭐 많이 나든 적게 나든 한출입니다. 한출 오풍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이스가 게지탕입니다. 한출 오풍.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루부지를 망량증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출 오풍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소변난, 아까는 이제 진액 부족하다라고 했죠. 진액 부족이 아니고 체내에 수분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잘 안 빠져.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는 거 쪽쪽 다 술 빠지면 되는데 잘 안 빠져.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수분이 과잉되는데 소변으로 잘 안 나간다도 소변 분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 여러분들 아마 환자들 치료할 때 보면 무릎을 예를 들게요. 무릎이 부으면 확실히 뻣뻣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짝 말라가지고도 뻣뻣합니다. 뭐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수분이 많이 차도 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진액 부족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붙습니다. 진액 부족이냐, 수분 과잉이냐. 자, 교과서에 그래 실렸으면 이거 사실 무시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다수결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진액 부족과 수분 과잉. 자, 진액 부족이다라고, 그래도 난 진액 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수분 과잉이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백출이 없는데. 네. 저는 절대로 이거 의도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한론 여러 가지 치료한 예를 보면, 게지가부자탕을 쓴 걸 보면, 한출이 많아서 치료한 경우 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게지가 환기탕이 많아요. 그건 진짜 땀 그치는 거예요. 땀이 많으니까 그치는 거고, 게지가부자탕은 한출 수루부지보다는 다른 거를 더 많이 치료합니다. 오풍,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굴신자. 내가 이걸 안 했구나. 자, 오히려, 이게 그거구나. 지금 이제 이 조문을 그냥 쭉 적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잘라보면, 태양병에 한출, 수루부지를 이래 작게 적었네? 아마 이 게지가부자탕을 쓸 때에는 게지가부자탕에 수루부지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라고 이제 시간상에 수루부지와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굴신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치로 인해서 수루부지가 난 다음에 증상. 즉 이제 게지가부자탕은 오풍, 소변난, 사지미급, 난이굴신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지가부자탕하고 오두게지탕 처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물은 똑같아요. 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부자의 용량만 다릅니다. 우리 이제 오두게지탕 할 때 오두게지탕이 보면 하복통, 이런 그 다음에 수족골랭,
뭐 그런 데 썼잖아요. 같은 약물이에요. 같은 약물. 같은 약물이고, 그런데 이제 부자의 용량만 다릅니다. 그러면은 오두계지탕에서 부자의 의미만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두계지탕은 어디에 쓰냐? 주로 동통에 쓴다고 조문에는 돼 있습니다. 동통에다가 비증, 골랭, 비, 불임, 요런 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그 이제 저리다, 디스크 증상에 저는 부자가 굉장히 유효한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써보면. 그래서 동통에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약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다한증을 의미한다는 건 좀 서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약물이 비슷한데 너무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부자가 이제 땀을 그치게 한다. 그러면 오두계지탕이 부자가 많고 계지가 부자탕이 부자가 적은데 어떤 게 땀을 잘 그치겠습니까? 부자의 증상이 망냥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잘 그치겠냐고요. 뭐 약물 많이 쓴 놈이 장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진액이 부족하다. 부자를 왜 씁니까? 맹문동 같은 거 써야지. 물 넣어야지, 물. 진액 부족이면. 그래서 진액 부족으로만 해석하기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땀 그치려면, 여러분들 써보면 알지만, 부자랑 환기를 써보면 알지만, 환기는 확실히 잘 그칩니다. 싹 다 씁니다. 부자는 이제 지한 땀을 그치는 것만 다 하는 작용이 약이 아닙니다. 근데 환기는 지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뭔가 이 기존의 해석에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양어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추위를 싫어하고 외한 진행, 얼굴이 허여멀건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이 노곤해지고, 아이고, 이걸로 해야 돼. 자꾸 사람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기허증에다가 한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몸에서 물이 생겨요. 소변이 청장하고, 대변이 묽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어증이라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몸이 찬데, 기허하면서 습이 있는 거를 이제 양어증이라고 우리가 아마 정의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계지가 출부탕을 한번 보자고요. 이 양어증에, 망냥증에 쓴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자, 이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양어증이고 물이 많으면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요거는 계지가 출부탕입니다. 기릭동동 선생이 계지가 부자탕에 요거는 백추를 하나 더 넣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해석을 하면은 이거 땀을 많이 냈는데 양기가 손상돼 가지고 물이 지금 안 생겨야 될 물이 몸에서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은 백추를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내 같으면 백추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기라는 책에 보면, 습병에 골절통, 반신불수, 구안화사,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두동중, 그 다음에 마비, 두통극, 계지가 출부탕,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만든 게, 계지부자탕보다는 습이 많이 생기는 개념으로 이제 보면은 계지가 부자탕에 추를 넣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기릭동동이 만들었어요. 제가 이 다음에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릭동동의 아들, 기릭남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기릭남해가 기혈수론을 쓰면서 아버지, 여기에 복령 하나 더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안 물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오히려 복령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망냥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루부지, 오풍, 자한 뭐 이런 쭉 가능한데 수습이 많이 생기는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계지가부자탕은 오히려 체내의 수기가 과잉되는 그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계지가부자탕에 나오는 소변난, 난이, 사지, 미금, 난이, 굴신 이렇게 하는 거는 수분이 과잉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하지만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은 여기 보면 이제 작약을 빼면서 흉만 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는 한법을 발안을 써가지고 오치가 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합법을 써가지고 흉만이 된 얘기를 할 때에는 합법을 써서 그 흉부의 기체가 된 거는 이제 작약을 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발안법에는 이제 몸의 양기가 손상되고, 여기에서는 기운이 갇히게 되는 그런 양기가 여기 흉부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제, 치료에 오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고, 자, 계지가부자탕 그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계지가부자탕은 주증은 계지탕 같은 사람인데, 신통, 권랭한 사람, 수루부지 이런 거 다 빼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계지가 출부탕, 계지가 영출부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계지증이 사람이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이런 게 있으면서도 자꾸 통증이 좀 심하고 추위를 잘 타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출부탕으로 가면 이제 소변난, 난이불신, 소변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계지가부자탕은 그냥 신통, 즉 이제 통증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좀 추위도 좀 으스으스 추위도 좀 타고, 그 다음에 약간 땀도 가끔씩 한 번씩 흘리고, 감초 얘기가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 할게요. 한출 오풍 얘기 제가 조금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땀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그냥 줄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땀이 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훅 난다. 있죠? 갱년기가 대표적으로.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땀이 좀 많아요. 뭐 양명증 이런 거 빼고요. 같은 뭐 계지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씩 훅 난다 라고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하고, 저는 늘 땀이 좀 많아요. 좀, 그리고 선풍기 바람도 좀 싫고요. 요렇게 하는 경우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번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훅 나는 거와, 뭐, 에어컨 좀 틀어줄까? 혹시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대답이 좀 모호하니까, 훅 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갱년기 아줌마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같이 동반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 덥다고 해요. 그죠? 갑자기 훅 덥다 땀이 나는데. 물론 이제 땀이 훅 날 때 춥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열이 동반되면서 그래 돼요. 근데 이제 단증이나 이렇게 나는 사람은 막 더위가 훅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그러면 훅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냥 이제 기운이 허해가지고 땀이 좀 새어나간다. 요게 1번. 2번, 열이다. 수별이다. 2번,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제, 훅 올라오는 거를, 그거를 그냥 땀이 기어로 인해가지고 땀이 새어나간다. 요 1번. 아니다. 덥다고 하니까 열이다. 2번. 뭘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환기를 써야 되는 1번, 2번, 열로 봐야 된다.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뭐 다른 주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 드시던데. 저에게도 좀 비법을 가르쳐 주시죠. 3번. 그러면, 가면 이제 약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훅 올라오는 거 한번 볼게요. 훅 올라오는 거를,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 성질이 감 수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약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yes, no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약. yes, no. yes 손 들어 보십시오. no 있습니다. yes 손 들어 보십시오. yes 한 명. 2명. yes 2명. yes, no. yes, no. 둘 중에 하나 없으면 yes, no 다 있어. 쪽팔릴 거 없어, 이제. 혼자만 yes고, 혼자 yes, no 없어요.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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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가 많은데? no가 많은. 잠깐만, no가 한 명. 작약은 no.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질문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죠. no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근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yes라고 하신 분. yes라고 하셨는데, 예. 수별이 이렇게 확 올라오고. 네네. 잡아줘야 된다. 네네. 뭐, 사실은 뭐, 이게 정답을 막 확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수별이니까 약재가 좀 서늘하면 좋지 않을까요? 꼭 그게 작약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성질이 좀 서늘한 게 덥다라는 거는 이게 혈열 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호. 자, yes 들어보시죠. 시호, yes. 없나? yes 한 명 있습니다. 자, 3, 2, 1, yes 2명, yes 3명. 장사 잘 되는데. 그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no 들어보십시오. 그 외에는 다 no라고 제가 보면 3명 yes. 자, 그러면 yes, 이건 민선생한테 한번. 이게 좀 어렵거든. 이거는 어려워. 왜 yes라고? 어렵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열 해결할 수 있는 약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오도 고미가 있다. 찬약이다. 시오는 혹시 향이 시오는 보통 향이 있다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흩어주는 작용은 있는데 향이 있는 뭐 그런 방향성의 약은 별로 아닙니다. 수별이 생긴 것 자체가 갇혀 있는 모양이 하니까 시오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소쇼탕에 잠깐만 흉욕고만 묵묵부력 음식 한출이라는 얘기는 막 안 나온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시갈해기탕, 갈근해기탕이라는 약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갈근해기탕. 거기 보면은 그 시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병에 나가지고 발열이 나는데 그게 이제 수별에 의해서 열이 나죠? 수별의 사기에 의해서 그럴 때 다 시오를 씁니다. 시오라는 게 작용하는 부위가 딱 있어요. 시오는 횡격막과 그 병 부위가 횡격막과 그 흉부 요쯤에 작용합니다. 작용하는데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는 작용이 막 세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소위 말하면 소양경이라든지 이런 데 막혀서 생기는 열은 요 부위에 열은 잘 시킵니다. 뚫는 거는 반화가 하는 거고요. 반화가 뚫는 건 잘하고 그거 막히면서 생기는 열은 시오가 잘 봅니다. 갱년기에 그래서 시오를 많이 씁니다. 갱년기에.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라고 다 시오를 쓰는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모르겠다. 갱년기 열로 인해서 왔다 모르겠다. 그럼 소화제 쓰세요. 그러면 절반은 맞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 나이 때 열이 나는 이유가 우리는 호르몬이다 뭐다라고 하지만 한방적으로 보면
평소에 여기가 자꾸 막히는 사람이 많아요. 막히다 보니까 호르몬 대사 중에서 열이 여기가 중간이 막히다 보면 열이 위로 더 잘 뜹니다.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 뭐 소시오탕이니 뭐니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만 뚫어주면 그나마 절반 이상은 합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이게 누군가가 이제 개인사라 해야 되나? 어떤 원장님, 굉장히 나이 많으신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는, 갱년기 환자가 오면 무조건 소화제를 때려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당시에 이 호기로 공부 안 한 아이고, 저래가지고 그 후배들이 어쩌겠노 했는데, 가만히 그러고는 세워라, 메워라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환자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거의 뭐 시오 말고도 향부자, 사인, 귤피, 창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 야, 이거 이 짬밥이 무시 못하겠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소화제만을 쓰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모르겠으면 여기만 소통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시효했고 그 다음에 황백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황백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백 훅 열이 올라오는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시죠. 한번, 두 명. 황백, 황금, 황년, 황백입니다. 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자, 더 이상 없습니까? 자, 한 명도 없습니까? 이거 가면 아니다. 자, 아니다. 황백은 좀 무리다. 이거는 무리다. 한 명, 두 명. 의견을 주셔야지. 둘 중에 하나. 괜찮아. 세 명. 3대 3입니다. 4대 3이가. 잠깐만, 한 명 안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황백의 약성가에 황백이 주로 이제 쓰는 거 보면, 옛날에는 지모황백 해가지고, 신장의 열을 본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황금은 약을 먹어보면 굉장히 맑아요. 쓰지만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금은 환자한테 줘보면 제가 먹어도 그렇고 환자가 컴플레인 별로 안 합니다. 약이 너무 써요.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황년은 사람 잡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엄청 씁니다. 그 다음에 황년이 작용하는 부위는 확실히 심장, 위 이런 데 확실히 작용합니다. 심열. 그러니까 이제 황금은 많이 써도 뭐 큰 무리가 없는데 황년은 좀 쓰면 사람이 갈아집니다. 그래서 흥분이 잘 돼서 잠이 안 오거나 이런 불면증에 황년이 잘 듣습니다. 자, 황백은 어떨 때 쓰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통풍에 무릎에 열 납니다. 뼈에 열 납니다. 그럴 때 한번 써보십시오. 천호와 황백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밑에 꼭 신장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깊숙한데 뼈라든지 관절 깊숙한데 저는 이 무릎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무릎 아니면은 통풍 요런 데 이제 황년 이런 거 잘 안 듣습니다. 황백이 잘 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하기를 잘합니다. 이 작용이 이게 신장에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또 열이 떠오르잖아요. 이 진정을 밑으로 쑥 잘 내립니다. 맛이 좀 무겁습니까? 황백이 나도 그거는 맛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맛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데 작용을 잘 합니다. 그러면 이가 한 번씩 열이 훅 오를 때 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자, 쓸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 없다. 있다. 먼저. 없네. 하나. 더 줄었는데. 두 명. 네, 이게 가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능 약은 아닙니다. 갱년기에 만능 약은 아닌데, 갱년기에서 열이 날 때 보면 확 오릅니다.
확 올라요. 그 원인은 어딘가 막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리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저 밑으로 원래 있던 열이 있던 원래 있던 곳으로 가라. 쭉 이렇게. 황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만 작용한다고 해서 이 위에 불 못 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그냥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지, 열이. 네. 열이 부위가 환자는 뭐 여기 훅 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폐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정확하게 부위를 알 수는 없지만 뭐 간 부위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위에 상부에서 나타나는 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오나 이런 걸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냥 풀어주면서도 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열이 심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약도 다 뭐 해야 되지만 시오와 황백이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황백은 많이 쓰는 약 아닙니다. 황백 되게 씁니다. 예. 황년이 더 씁니다만. 그래서 황백은 5푼이나 한 돈 이상 쓰는 약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갱년기라는 목표만 딱 따진다면 시오는 한 돈 반, 두 돈 써도 괜찮아요. 근데 황백은 거기서 한 5푼에서 많이 쓰면 한 돈, 아니면 7푼 정도? 5푼 정도 저는 씁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열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여기에서 계지탕에 보면 작약이 들어갑니다. 작약에 그럼 여기에서 한출, 발열 한출 오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한출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했어요. 자, 여기 약재가 보면 이 완전 이제 준비한 거 완전 상반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한번 여러 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계지 왜 쓰는지는 알겠어요. 예? 일단은 사기가 표에 있으니까 쓰고 싶습니다. 작약 뭔가 열이 수별이 좀 살짝 올라옵니다. 진정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강대조는 여러 가지 비위의 이 작용이 좀 원활해지면 더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감초, 부자, 이렇게. 부자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 약은 계지와 작약이죠.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중요성을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어디 부분이냐면 발열 한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신통은 계지나 부자, 계지 같은 약이 없으면 안 낫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약이에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감초입니다. 감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초.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초는 동동 선생께서 이제 적어 놓은 거 보면 급박을 이제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자, 급박이란 말 자체가 어떠냐면, 오늘 아까 이제 차가 되게 막히더라고. 마음이 어떻더라?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이게 지금 가면 이제 오늘 버스를 한 몇 시간 정도 탔지? 올 때?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 네. 그러면 한 대략 1시간 정도? 시간도 돼. 그럼 1시간 동안 계속 화나든가? 일단 화나다가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막히면, 야, 앞에 차가 끼어들면 이제 갔다가 이제. 확 올라오는 게 급박입니다. 그냥 늘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씩 훅 하는 게 급박이에요. 초조 예민해지는, 초조가 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증상이 한 번씩 훅 생기는 거예요. 오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늘 아파요. 이거는, 이거 아닌데. 어느 날 되면 자기 전에 되게 아프고, 뭐 조금 낫다가, 갑자기 되게 아프고, 이게 급박이에요. 증상이 급박하게 되는. 그거를 달래는 게 감초입니다. 진정해. 아이고, 지금 좀 너무 흥분했어. 자, 하는 게 감초의 급박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프다고 계지가 부자탕에서 아프다고 할 때에도 그런 거예요. 감초가 들어가는 이 약의 의미는 한 번씩 한번 걷고 이제 환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가지고 누우면 갑자기 아팠다. 조금 했다. 아팠다. 이런 것들이 급박이구나. 증상들이.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상한할 때 계지탕류에서 감초가 2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5푼 이런 게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한 제 달이면 80g씩, 60g씩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신통입니다. 신통, 골렉. 요럴 때 부자를 넣는 겁니다. 뭐 수루부지 이런 데 넣어봤자 별 효과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피곤하고 추위를 잘 타고 무던한 성격인 사람이 관절염, 중풍. 네, 뭐, 맞습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면 처방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지가부자탕보다는 계지가 출부탕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좀 어떻게 오느냐. 환자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손도 좀 부어요. 평소에 추위도 좀 잘 타.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음식도 문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격도 막 건장하거나 배가 볼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 다음에 계지를 쓰는 것 자체가 계지는 양기의 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목소리도 크고, 뭐 태우처럼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 다소곳하니,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에 좀 붓고, 관절도 좀 뻣뻣하고, 뭐 소화는 그냥 그럭저럭 되고, 뭐, 좀 소변도 가끔씩 조금 막 심한 건 아니고, 시원하지 않을 때도 가끔씩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추위 타면서 손발도 좀 시리고, 손발이 좀 찹니다. 뭐, 이렇게 하면 계지가 부자탕, 계지가 출부탕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 가끔씩 이게 습기가 있으면, 이 위장에 습기가 있으면은 좀 속이 약간 입맛이 막 썩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그냥 보통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혹 좀 어지럽습니다. 아니면 좀 아침 되면 좀 부어요. 그 다음에 소변도 뭐 자다가도 한두 번 일어나가지고 조금 안 시원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요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 창출 쓰는 거는. 그 정도의 사람의, 시리고 좀 감각이 둔하고, 뭐, 통증이 좀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할 때 계지가 출부탕을 씁니다. 거기에, 복령을 추가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어지럼증이 살짝 있다라고 할 때 복령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 현대적인 약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그런 환자의 사람이 좀 왔다. 그러면 흔히 강할 독화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현대에서는 여기 생강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부자 사인 이런 거 좀 같이 추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관절이 유독 좀 많이 아프고 붓는다, 국소 부위가 좀 붓는다 이렇게 하면 뭐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세신 이런 게 좀 좋습니다. 특히 세신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아침에 좀 콧물이 난다 이런 게 할 때에는 저는 세신 반드시 씁니다. 계지가부자탕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마치면 요거를 다 감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거를 뒤에 했어야 되는데, 영출부탕 넘어갈게요. 자, 부자 40도,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자, 계지부자탕. 가만 생각하니까, 아까 이제 두서없이 한 것 같아요. 계지가부자탕을.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네. 쓸 때는, 열심히, 이해했다 싶은데 말하니까 좀 두서없이 되네요. 네. 이해 바랍니다. 체계적입니다. 아닙니다. 더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지부자탕 보겠습니다. 계지부자탕은, 여기, 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한 891에 풍습상박에 불능자 전측, 불구불갈, 맥부허이 삽자 계지부자탕 주지라. 약 대변경 소변자리 백출부자탕 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론 조문에 보면 옛날 표현에 풍습상박 이런 말은 중경 선생은 안 썼어요. 표현이. 풍습이 어떻다. 근데 글들은 있습니다. 이거 다 후대에 넣은 거예요. 이런 거.
전부 이런 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불능자전측, 이 말은 몇 군데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동통 아파서 몸 돌리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회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너무 그러시는데, 결론은 아프답니다. 환자들은, 아이고,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동통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뒤에 나올 건데, 동통, 신체통이 심하다. 그 다음에 불구불갈, 이런 표현들이 산화눈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직접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다빈아, 평소에 네가 진료로 왔어. 저는 발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가 아픈데 얘기하지. 저는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아니면 뭐 설사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발에 땀이 나지 않고요. 머리에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불구불갈. 자, 이제 불구, 구역이 없다. 소양병, 갈, 양명병. 그러니까 이제 소양병도 아니고 양명병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병 아니면 음병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음병이라고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것도 태양병이다. 이런 거를 그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풍습상박, 불구불갈, 전부 다 환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즉, 환자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아파요. 끝. 근데 맥은 이렇다. 맥도 이거는 의사가 한 겁니다. 환자는 뭐 해서 왔느냐? 아파 죽겠어요. 끝입니다. 근데 구별해보니까, 계지부자탕 써야지.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통에 쓴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불가전측, 소시오탕. 실제로 소양병에 이런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협급통, 불능전측, 시오, 황금, 요거는 이제 계린고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오, 소양병. 삼양합병의 복만신준, 난이전측, 백호탕, 뭐, 갈근금년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명병, 그 소양병에도 불능자전측, 아파서 이렇게 뭐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통 환자가 왔을 때 음병이 아니라고 하면은 태음병은 소위 말하면 음식 먹고 자꾸 배가 아파요. 이게 태음병이고요. 소음병은 자꾸 설사를 해요. 소음병이고요. 고름병은 좀 더 심해지는 병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점점점 이제 말려 들어가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냥 음병과 양병은 구별이 쉬워요. 설사하세요 하면 이제 음병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은 배가 아프세요 하면 태음병으로 가야 되고, 그거 아니면 다 양병인데 소양병인지 태양병인지 양명병인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통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백호탕 어떻게 그려냈습니까? 라고 하죠. 백호탕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픈 환자한테 어떻게 써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파서 왔어요, 환자가. 나 아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양면병 환자 같아. 그럼 그냥 백호탕 쓰면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 조금만 더 뒤에 설명을. 내가 아무리 봐도 양면병이야. 그건 확실해. 네. 갈증도 있고. 근데 환자는 아픈 건 안 사달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먹으면, 석고가, 내려가면, 돈다, 돌아.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감이를. 어떻게? 어떻게?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천호. 백호가 천호탕. 좋은데? 민 선생님, 뭐, 어떤 거를. 백호가 천호탕 좋은데. 백호가 천호부자 더 심한 사람입니다.
권쌤은 어떻게, 이런 거는 이게 프레시한 사람이면 이게 다 우리 세상에 때릴 때가 묻어가지고 안 돼, 이게 안 돼,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 처방에 백호가 계지탕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처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백호가 계지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소쇼탕에 시오계지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치료하는 처방에 그런 가미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찾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중심이 소양이냐, 양명이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 핵심 만약에 양면병이다. 양면병인데, 아, 나는 감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나 그냥 백호탕만 줄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60, 70% 낫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완벽하게 안 될 수는 있어도 모르면 그냥 중심 핵심적인 것만 커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통 환자를 주로 많이 보실 테니까 이런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갈증이 있는지. 구토 환자분들 잘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진료할 때 요즘에 속이 미식거려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실걸요. 간혹 그건 진짜 속이 불편해서 오시는 거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주로 뭘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단정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소양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뭐가 좀 있을까요? 답이는 혹시 뭐 물어보면 좋겠노? 복진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이제 환자가 딱 있어요. 이제 딱 와가지고, 물론 원장실에서 다 상세하게 질문하면 좋죠. 그럼 좋지만, 또 우리 간호사들이 그래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는 거를 놔두지 않아요. 빨리 침 놓으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래 하면, 뭐를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토를 하는지, 그리고 변비가 있는지.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변비는 좀 한 번 더 구별해야 될 게 양면병에도 변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폐암병보다는 소양 양면 쪽에 해당될 거니까 그 삼양병 중에는 좁히 가는 거죠. 또 뭐가 좀 있을까요? 형님 소양병. 네, 지금 소양병으로 좀 우리 국한해서 한번. 구보인 거. 그러니까요. 묵묵부르기. 국어는 좀 이게 건조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면병과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국어는 조금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로 인건, 목마른 것도 양면병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요. 입맛이. 여기가 딱 정체가 돼가지고 위가 잘 정체가 돼가지고 기운이 딱 정체되면 잘 안 먹습니다. 입맛이 없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냥 이제 위를 보기시켜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막혀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복진도 좀 해보고 할 때 소양병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건 뭔가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파도 뚫어야 된다. 여기 뚫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면병은 갈증입니다. 가장 대표는 갈증. 물 잘 먹습니까? 갈증이 나가지고 자꾸 물을 벌컥벌컥 한다. 목마른데도 물 많이 안 먹습니다. 그건 양면병 아닙니다. 그는 이제, 오히려 위가 자꾸 이제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위가 활동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지 양면병처럼 좀 에너지틱하게 반응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증이 그건 확실히 구별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가만보면 체격이 좀 그래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좀 건장하고 이게 흉부도 좀 두껍고 배도 약간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래가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예, 아플 때 맥이 이제 맥 부허이 사발 때 계지부자탕을 쓴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부족하니까 처방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질문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부자 빼고 계지거 작약탕입니다. 아파요. 이 환자가 지금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계지탕에다가 부자를 좀 더 써가지고 하지. 왜 계지거 작약탕에다가 썼을까요? 왜 이 상황에 계지거 작약탕을 썼을까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니까 흉만이 있나? 계지거 작약탕이 맥촉 흉만이니까. 아,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잘 물어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라고 할까요? 환자는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아파서 왔어요. 아파 죽겠다 이놈아! 이거 이제 약이 되게 부자와 계지 용량이 많은 약이에요. 상한론 중에서. 계지탕과 계지거, 네, 가져왔네, 그래. 계지거 작약탕은, 요게 계지탕 그림을 제가 얘기한 건데요. 이건 계지거 작약탕입니다. 계지거 작약탕은 겉표의 문제와 주로 이제 요쪽에 문제가 나타나요. 쪽에. 계지탕은 밑에서 이제 수별이라는 게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증이 두신통, 오풍, 발열, 한출. 좀 고쳐야 되겠다.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 요거는 이제 흉만이 이제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왔는데 왜 여기에 부자를 더 때려 넣지 않고 여기에 부자를 더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태우야. 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사실은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이 계지탕은, 아까도 이게 얘기하면 사람이 열도 좀, 땀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추위도 좀 춥고, 약간 슬쩍 뻐근한 몸살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땀이 난다는 거는 뭔가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이 이제 춥다라는 건 좀 약간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이 존재해요. 이 계지거 작약탕은 자꾸 답답하다고 해요. 답답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약의 포인트는 풀어주는 약이에요. 풀어주는 약. 방향성이 계지거 작약탕은 흉부 쪽의 기운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약이에요. 풀어주는. 저거는 뭐냐면 양이 이제 한살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열을 진정시키기도 하면서 이런 약이 계지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계지탕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순전히 풀어주는 약입니다. 양기를 풀어주는, 그래서 양기를 발하게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면은 계지부자탕은 환자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계지가 부자탕은 땀도 나고 뭔가 땀도 좀 나고 하면서 뭔가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파서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 그거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지부자탕은 어떻게 온다? 위축돼가지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땀도 좀 나. 그런 거 없다. 그냥 아파 죽겠다. 그냥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열이 막 오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모습이 그냥 위축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흉만이 있고 없고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서 왔는데 무슨 흉만 얘기하면. 계지부자탕은 양기 불발 이런 모습이에요. 양기 불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뭔가 사지말단으로 뭔가 빨리 이걸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쫙 풀어줘야 되겠다.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자, 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막 열이 나고, 아프고, 열이 나고, 욱신욱신해요. 막 그냥 땡땡 붓고, 그러면 이거는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정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열이 나고 붓고 막 이런 거.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야, 부풀었다, 야. 들어가라. 그거를 어떤 약을 쓰든. 그런데 보니까 막 붓지도 않았어요. 그 자꾸 여기가 아프대, 막. 시리고 아프고 막 이렇게 쪼이듯이 아프고. 아, 이거 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싹. 뭔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게. 환자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고. 글에는 이제 그냥 불능자 전측 해가지고 아프다는 얘기만 있지만 우리가 환자를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아, 이게 좀, 야, 이 염증도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근데 어떤 데에서는 이런 게 해요. 추위를 많이 타요? 아, 그럼 계기부자. 구련이 없어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찾으면 환자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비니 같은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프면은 염증 반응이 납니다. 아, 게지탕을 쓰고 싶어? 게지탕에 경방하셨어요. 게지, 무슨, 게지에, 소녀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아픔, 에너지가 있으니까 통증도 그 반응이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저나 우리 국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실해. 뭔가 아파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이고, 어떻게 이게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해가면 좀 괜찮고 하니까, 아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 뭐, 구련이 있네요. 뭐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지가부자탕하고 게지부자탕의 차이는 작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면서도 이제 여기에 게지부자의 용량의 차이입니다. 작약이 없으면서 전체적인 약의 방향성이 풀어주는 쪽으로만 갑니다. 전부 다. 순전히 바깥쪽으로 내달리도록 얼마나 위축이 돼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사람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뭔가 이제 사람을 믿지 않기도 할 거고, 뭐 그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적어봤습니다. 뭐 상충이 있다, 두통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증상이 있습니다만, 뭐 불안도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증상을 가지고 찾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핵심적인 거는 뭐 땀이 많이 난다, 안 난다,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통증이 쓰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는 찬 거를 싫어하거나 골랭증, 저림, 그 다음에 감각이 둔함, 이런 데 다 씁니다. 그림도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조금만 쉽시다. 예. 막바지 다 와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틀지 않았어. 그쵸. 좀 이게 안 트니까